헨리 여권인덱스,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교류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가 발표하는 지수로 어느 국가의 여권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여권이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3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올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전세계 189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앙골라, 카메룬,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자 없이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 하나만 소지하고 있으면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한국이 최근 코로나19를 잠재울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죠. 누적 확진자는 1200만 명에 육박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 4월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손잡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지막 백신 개발 과정인 임상 3상을 진행한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정부의 2조 원 지원을 통해 내년 1월 1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 선포한 미국의 노바백스. 이들의 초고속 백신 개발 속도는 분명 코로나19로 꽉 막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현재 감염력이 10배나 강력한 돌연변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 여성 과학자 최혜련 미국 플로리다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팀이 이 문제의 돌연변이를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D614G라고 불리는 코로나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거의 10배 더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코로나 돌연변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숫자를 5배 더 늘어나게 했다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리며 전세계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회사들의 충격과 절망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계 바이오 회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한국에서 깜짝 개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1위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이 문제의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처음이었는데 셀트리온이 발견한 항체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만들면 기존 약품보다 효과가 10배나 더 높아져 단기간에 체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이 셀트리온을 언급하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까지 관심을 보였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셀트리온 기업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자산이 1년 전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난 14조 2200억 원, 넥슨의 김정주 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대한민국 부자 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알렸습니다.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가 놀랍게도 국제백신연구소 IVI의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유엔의 주도하에 세워진 국제기구이자 한국의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라 그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한국과 독일, 스웨덴, 인도, 중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전세계 35개 국가와 WHO까지 참여해 국제백신연구소 설립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 공중보건을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발굴하고 개발 및 보급까지 담당하는 기구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자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백신은 공평하게 보급되지 않는다. 국제백신연구소 IVI는 국경 없는 백신의 비전 기조 아래 세계 최초로 저가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이를 인도와 아프리카 등 콜레라 취약국가 20개 주민들에 보급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를 둘러싼 자국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치료제 렌데시비를 3개월치를 싹쓸이했고, 일본의 아베 정부는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4제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상대적으로 방역 인프라가 더더욱 취약하고 자본력이 낮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난 후에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김정숙 여사가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독일 영부인 비더벤더 여사와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닌 국제 공공재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모으는 데 성공했고,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 마틸드 벨기에 왕비 등 전세계 퍼스트레이디로부터 김정숙 여사와의 전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모두 한국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는 현재 WHO와 3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란드와 마다가스카르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명예회장으로서 국제백신기구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은 최근 C19 접촉 앱을 출시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앱이라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앱이라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8일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럴 줄 진작 알았다.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장난이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보도를 통해 아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할 줄 아는 회장으로 유명한 경단련 회장도 아베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C19 최종 판정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300명까지 증가하기도 합니다. 증가 곡선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취약점인 전파 경로 파악에 방역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집단 전파 공간인 클러스터 파악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일본은 전파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접촉 확인 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완전히 무의미한 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접촉 확인 앱을 만들다가 몇 번이나 개발 방법과 개발 회사를 바꾸는 난리를 치다가 겨우 6월 중순에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숫자나 넣어도 양성 등록이 되는 버그가 있어서 다운로드 중단이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와서야 완성된 접촉 확인 앱을 출시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은 설치하고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이라는 등록을 하면 14일 이내에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던 농후 접촉자에게 연락이 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는 거죠.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8일 오후 5시까지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앱을 통해 양성이라고 등록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일부터 7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00여 명인데 겨우 0.3%만이 앱을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다운로드 수는 8일 오후 5시 시각으로 약 61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아서 일본 인구의 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양성 등록을 거의 하지 않는 앱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추적 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장 일본 국민들은 정말 어이없다, 효과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말 C19의 전파 경로를 끊고 막을 수가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와중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한 세계 최고의 앱이다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베는 5월경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 앱이 인구의 60% 가까이 보급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60% 보급은 어렵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접촉 앱 코코아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라고 자랑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앱이 될 것이라는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베 정부가 무리하게 한 개발자에게 앱 개발을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개발자가 정신이 파탄나 버렸다.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아베가 먼저 출시 일정을 공포하는 바람에 후생노동성 직원들이 3주 안에 빨리 만들어라 라고 연일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앱 개발이 후다닥 번갯불에 콩 볶듯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베 정부의 쓸데없는 짓에 대해 일본 경단련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아베 정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생각을 못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히로아키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사회산업과 생활 방식을 바꾼다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로아키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에 경단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엄청난 IT 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센세이션한 언론 보도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동안 PC가 없었던 경단련 회장실에 PC를 설치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업무 지시를 한 최초의 회장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했죠. 그 당시 경단련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종이 문서로만 하던 업무가 이제 좀 바뀌려나. IT 혁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PC를 사용할 줄 아는 경단련 회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히로아키 회장이 대표적으로 이 앱에 대해 비판했다는 사실이 일본의 개그 콘서트 같네요. 아직도 이 앱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쩌자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질문은 앱을 설치했는데 블루투스는 안전한 것인가요?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누가 내 핸드폰의 사진이나 데이터를 훔쳐보지 않을까요? 게다가 위치 정보까지 켜놓아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앱을 솔직히 몇 명이 설치할까요? 라는 질문에 60% 이상의 국민이 설치를 하고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1%이니까 절반이 설치를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정확한 답변까지. 그리고 오늘은 C19 앱을 설치한 후에도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일본에서 정직하게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라는 질문에 오늘 채택된 베스트 답변은 단 3명입니다. 앱은 의미 없네요. 입니다. 일본이 하는 일을 보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요?